5월 31일 정전 시장입니다. 자, 아침에 다들 놀라셨죠? 네, 북한이 이 정찰 위성을 발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건 북한의 이야기고 이게 뭐 ICBM인지 뭐 발사체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아침에 처음으로 이제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주어가 없으셔가지고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이거 대피해야 되냐? 경계 경보 발령이라는 건 굉장히 서울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은 문자이기 때문에 놀라셨을 건데 20분 뒤에 오발령으로 밝혀졌죠. 물론 서해상으로 미사일을 쏘았고 그리고 어제부터 북한이 계속적으로 일본에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사하겠구나라고 예상했는데 아침에 좀 기습적으로 발사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놀랬다.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도 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다만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이제 북한 리스크 특히 뭐 코리안 디스카운트는 사실상 없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한다면은 오늘 북한 이슈보다는 어제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온 게 좀 시장에 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드디어 삼성전자가 2년 만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2020년도 10월달인데 삼성전자 평단가가 이제 7만 원대였죠. 평균 평단가가 7만 원에서 이제 5만 원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평균 수익률 20%까지 떨어졌다가 7만 전자를 다시 회복을 했는데 또 꾸준히 물을 타신 분들은 추매를 하신 분들은 좀 수익 중인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7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물론 오늘 관련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까지 탄력이 나올 건지 아니면 어제 삼성전자에 대한 공매도 비중이 조금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매도를 좀 부담스러워한 매도세가 나올 수 있었지 좀 부담스럽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이 나온 이유가 뭐 부채한도 협상이 공화당 내에서 좀 강경파들의 발언이 세게 나왔다. 물론 합성은 될 겁니다. 나왔다는 점과 그리고 국채가 이제 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부채 한도 한 뒤에 뭘 하겠습니까? 네, 이미 제넬런 재무장관은 국채를 최소 7천억 달러에서 1조 원 달러 발행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1조 원이 아닙니다. 1조 원 달러입니다. 천조입니다. 천조. 네, 발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미국채로 수급 이동할 가능성이 크죠. 제가 이 국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이 20배 가까운 시장 규모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들어가는 비중들이 좀 국채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빅테크들을 사는 이유가 좀 안전자산 대비해서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수급들이 몰리는 건데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주식 시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네, 어제 새벽에 올려드렸지만 지금 6월 달에 금리 인상 확률이 65%가 넘어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6월 달에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정말 금리를 인상하게 돼 버린다면은 역대급 금리 2%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지금도 사실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미국과 금리가 2% 나면 이게 외국인 투자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알러브 삼성전자지만 그것도 부담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들이 우리나라에 12조 원의 수매수가 올해 들어왔는데 그 중에 9조 원이 삼성전자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의 이런 매매 포지션이 변동될 경우에는 충분히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에도 엔비디아가 어제 시가총액 1조 원 클럽에 처음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자, 여러분 여기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는 52주 신고가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게 경기가 안 좋은 거 맞나요? 네, 그것도 약간 의구심이 들 정도로 강세가 나오고 있고 특히 엔비디아는 반도체 기업 최초로 1조 달러에 가입했다. 네, 다만 많이 올랐다. 가장 중요합니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필요가 있다는 점 약간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반도체 종목들을 추천하지 않아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어제 계속 저를 능멸하시던데 저는 사과를 드렸어요. 제 판단이 좀 잘못되었다. 네, 좀 빨리 떠나서 자 어제 국제유가가 좀 큰 폭으로 떨어진 것도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여러분들 국제유가, 구리 가격 이런 것들이 뭡니까? 결국에는 경제
이 침체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죠. 네, 사용이 많이 돼야 되니까. 근데 국제유가가 계속적으로 하향이 나오고 특히 구리는 반등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구리는 반등이 아예 안 나오고 있어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비테크 업종들이 올라가는 것과 반대로 좀 다른 이제 경제 지표를 본다면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도 현재 오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좀 짧게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서 네, 디커플링 반대한다. 자, 이걸 가지고 약간 중국인처럼 옷도 입었죠, 이불로. 네, 약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중국인 같은데 일론 머스크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는 정말 기업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참된 CEO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국이 절대적이에요. 네, 절대적으로 단위 국가 중에 정말 거대한 시장 규모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테슬라가 중국에 대한 비출이 미국 다음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중국 매출 비중이 높아요. 22에서 25% 정도를 중국에서 지금 매출을 땡기고 있어요. 자, 그리고 2022년 브랜드별 전기차 판매율을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 정도로 중국에 대한 시장의 점유율은 굉장히 높다. 선진국입니다. 사실 전기차로서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립 서비스 발언을 하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이 돼요. 제가 꺼버렸네요, 블로그를. 립 서비스 발언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참된 CEO구나 네, 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뭐 IMF가 한국 기업의 부채 위험도가 아시아에서 5번째 높다. 근데 또 뜯어보면은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업 부채가 사실은 이 정도는 있어야죠. 네, 그리고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항상 비교하는 주요국들이 OECD 국가들인데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랑 OECD랑 비교하는 그런 신문사, 언론사들은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OECD 국가랑 우리나라는 질적으로 달라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정말 빠르게 성장해서 따라갔지만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조업 국가고, 그리고 제조업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원자재가 하나도 없는 국가입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많아요. 시장이 성장이 높을 때는 치고 나가지만은 뭐 코로나 이후에 좀 성장률이 부진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좀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는 점. 맨날 다른 OECD 국가들이랑 비교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국가랍니다. 원래 국가가 그래요. 그리고 자,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된 지가 여러분들 뭐 30년도 안 됐습니다. 좀 이야기를 크게 좀 짧게 잡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받아들여야 되는 리스크 중에 하나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돼요. 자,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설치했고 지금 모스크바에 이 드론 공격 영상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막 드론 떼지어 가가지고 막 드론으로 공격을 했는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곡물 협상 이슈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이슈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5월 PMI가 49.8, 이게 50이 넘어야지 경기가 확장되는 건데 49.8로 조금 반등이 나왔다는 점. 이번에 뭐 모르겠습니다. 사실 중국에 대해서는 네, 중국 관련된 리포트를 찾아보려고 해도 뭐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중국은 그냥 빠르게 넘어가면 될 것 같다.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에 관련해서는 뭐 코로나 관련해서 정보를 찾으려고도 하고 한알령 관련해서 정보를 찾고 싶은데 사실 이제 그런 사이트들이 잘 번역도 되지 않고 좀 찾기가 많이 힘들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뉴스들만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쉽진 않죠. 네, 쉽진 않는 상황이라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어제 뉴욕 증시 종목들 지금 비투테크 업종들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 좀 조정이 심하게 나오고 있고, 이거는 비단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협동 로봇 스마트 팩토리, 제가 원래 OLED 관련 테마를 정리하다가 한 50개가 넘더라고요.
50개가 넘어서 그냥 테마주로 따로 블로그 올려드리고, 최근에 협동 로봇 종목들 굉장히 좋은 흐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스마트 팩토리까지 연동이 되기 때문에 협동 로봇 관련된 종목들 성장주로 좀 가져가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다. 아리스 오토메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포트폴리오 늘리는 건 그렇지만은 충분히 협동 로봇 관련해서 접근하실 분들은 요 관련된 내용들 한번 체크해 보셔가지고 가져가 보시면 좋다. 최근에 뭐 현대모백스라든가 뭐 강세가 나오고 있죠. 뭐 유로메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대장주로 잡혀 있는데, 언제든지 대장주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협동 로봇, 스마트 팩토리 중장기적으로 좀 성장 기술주, 모멘텀주를 보유하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업종과 테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런 협동 로봇 관련 테마 업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매출액이 막 크게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아요. 네, 계약을 몇 개 따낸 다음에 전환하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를 지을 때도 노조의 합의를 봐야 됩니다. 굉장히 쉽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은 산업이다. 전 세계적으로 성장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 하는 점. 자, 그리고 국내 증시 오늘 뭐 종목들 보시면은 게임주 최근에 계속적으로 좋은 이슈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점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아차가 총파업에 이제 을 통해서 생산 주야가 내신까지 중단이 됩니다. 어제 현대차, 기아가 크게 조정이 나왔는데 노조 협의가 좀 잘 되면 좋겠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기업이 있어야지 노조도 존재한다는 점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걸 제외하고는 네, 오늘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있고요. 뭐 이미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움직일 가능성 작다는 점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카타르 에너지 장관이 방한하는데 원자력 관련 테마가 좀 움직일 수 있는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엔터주들 흐름 좋게 나오는데, 또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새 싱글 앨범 하레하레가 나온다고 하니까 추가적인 흐름 나올 수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 정도. 네, 오늘 원래 뭐 기분 좋게 하려고 그랬는데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서 장초반에 또 뭐 한컨 라이프 케어 뭐 이런 종목도 올라가겠죠. 근데 일단은 반도체가 또다시 위용을 보여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 파업 리스크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좀 확인하면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